봄봄봄봄봄니다 TV. 운전면허 시험. 이 자격이 무엇인지 사전을 검색해 봅니다. 자격, 그냥 한번 눌러보고 2로 미루어 보면 국가가 라이더들에게 기대한 능력을 면허 시험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것인데요. 각 국가별 1륜차 면허 기능 시험 비교를 통해 난이도와 실효성, 우리나라 1륜차 면허의 문제점 등을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지그재그 주행을 한 뒤 좁은 길에 진입해 시계 방향으로 크게 두 바퀴 회전하는데요. 보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저 정도의 폭을 일정한 각도로 누워 도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두 바퀴를 돌고 나서 나오면 다시 지그재그 트랙으로 빠져나갑니다. 유턴해서 돌아와 트랙에 다시 진입하는데요. 이번엔 아주 좁은 일직선 코스를 천천히 주행하는 것입니다. 고배기 오토바이로 이렇게 속도를 천천히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두 바퀴 돕니다. 자, 이거 빠져나갈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시작하네요. 좁은 트랙을 빠르게 통과하는 코스인데요. 폭도 넉넉하고 속도도 붙일 수 있으니 매우 쉽게 통과 가능할 듯 합니다. 자, 이번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빠른 속도로 꽃가를 통과하면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정확히 일정 구역에서 멈추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면허 시험의 놀라운 점은 도로주행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높은 속도로 테스트를 하고 도로주행까지 있는 것에서 바이크 강국임을 실감합니다. 영국은 트라이엄프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나름 바이크 강국인데 이탈리아에 비하면 테스트가 많이 허술해 보입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바이크를 전후로 직접 밀며 주차를 해야 하는 코스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실용적이어 보입니다. 초보 라이더들 뿐만 아니라 역시 영국도 지그재그 코스가 있고요. 지그재그 코스가 끝나면 면허 시험장 거의 전체를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페인인데요.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코스로 시작하네요. Vamos a ver otra toma. Aceleramos, segunda marcha, soltamos un poquito el acelerador con la propia inercia. Giramos, aún no aceleramos, no nos precipitemos en esta curva. Y ahora sí, ya aceleramos fuerte. Hacemos otro pequeño slalom y nos detenemos antes de la línea. Para que veáis la sensación de velocidad, vamos a ver una toma desde el casco del motorista. 자, 호주는 정식 시험 트랙이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크게 돌고 꽃갈 사이에서 멈추는 등 아주 간단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팔자 원을 반복해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코스인데요. 좁은 길도 통과하고 유턴도 하고요. 지그재그 당연히 있고 턱이 있는 코스를 천천히 지나가야 하는 그런 트랙도 있습니다. 이 부분 나름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 운전자의 그 스킬을 요구하는 아주 실용적인 코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팔자형 형태의 코스를 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랙인데요.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 보이고 실효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경우는 처음 소개되었던 미국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큰 원을 돌고 나와서 다시 진입해서 돌고, 중국의 경우도 인도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좁은 구간을 천천히 이동하는 것까지 효과적인 면에서 미국 트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냈다가 정지하는 그런 구간도 있네요. 신호기가 설치된 트랙도 보이고요. 굉장히 실효성 면에서 꽤 높아 보입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오토바이를 적응하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좁은 도로를 천천히 가는 그런 꽤 난이도가 있는 구간이죠. 유턴을 했다가 지그재그로 진입합니다. 자, 여기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낮은 속도로 턱이 있는 구간을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시험장이 매우 커서 그런 구간을 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거고, 실질적인 그런 운행을 테스트하기에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기찻길 구간도 잠깐 정차했다가 출발하고요. 돌고 돌아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자, S자 구간도 있고요. 다시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5분간 시험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테스트가 1분 안으로 끝나버리는데요. 출발하자마자 탈락자 중 95%가 떨어진다는 조건이 나오죠. 자, 이렇게 S자를 지나서 지그재그 좁은 도로 끝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은 난이도가 가장 높고 실효성 면에서는 최하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넘어지며 성장하는 강한 라이더로 키우게 이륜차의 안정과 질서에 무성의하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더의 안전과 자동차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기능시험에 신호 지키기와 언덕 정차 후 출발 등과 같은 필수적인 교통 역량 테스트 코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봅니다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생생한 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봅니다.